집에 앉아서 유튜브 편집하려고 하는데 날씨가 바람이 갑자기 불고 그러더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네. 소나기가. 이게 소나기가 계속 올 것인지 아니면 소나기로 그냥 그칠 건지 아니면 계속 올 건지 모르겠네. 오래간만에 우기철 끝나고 지금 한 2달 만에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는 거는 뭐 잠깐 몇 방울 뿌리는 거는 뭐 한두 번 있었는데 이렇게 막 엄청나게 쏟아진 거는 오래간만이에요. 시원하게 아주 잘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라오스 경제에 관하여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계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이곳 현재 라오스의 사정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현재 라오스의 경제 상황은 매우 복합적인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라오스는 주로 농업, 자원 개발, 수출,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개발과 성장을 추구하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게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이죠. 라오스 경제는 최근 몇 년간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여러 가지 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성장률이 현재는 좀 둔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굉장히 많은데 이 서로 투자에 일단 원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 있지만 외부 경제 불확실성, 특히 글로벌 금리 인상과 경제 둔화가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끼입의 하락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고요. 라오스는 천연 자원이 많이 있죠. 특히 물이 많습니다. 바다는 없지만 물이 많아가지고 수력 발전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라오스 정부에서 전력의 배터리라는 그 명칭으로 수력 발전 중요 산업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데 전력이 사용하고 남은 것을 전량 태국하고 그다음에 베트남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위쪽으로는 중국이죠. 왼쪽 오른쪽 태국하고 베트남이 인접해 있고요. 그래서 인프라 연결이 이제 도로라든가 철도 같은 게 강화되면서 교통망 또 물류가 많이 이제 오고 가고 하는데 특히 이제 중국이 1대1로 사업으로 고속도로 철도를 연결해 놨죠. 그래서 라오스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은 교류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물류를 중국에서 라오스로 보내는 형국입니다. 참고로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물건을 수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다롭고. 하지만 중국에서 라오스로 오는 것은 일반 택배로도 들어올 수 있고 기차, 그다음에 컨테이너, 일반 트럭 모든 수단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농업 부분에선 여전히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 발전이 너무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 개발이라든가 농업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외국인 투자도 주로 인프라, 자원 개발, 관광업 이런 거에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 잘 못 느끼겠어요. 저는요. 외국인 투자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투자라기보다는 지원을 해줘서 도로라든가 아니면 상하수도 이런 건 좀 공사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제가 좀 잘 못 느끼겠어요. 나라 정부 자체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부채가 좀 많아요. 특히 중국한테 부채가 많은데 그 고속철도 요거 때문에 좀 부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정확하게 발표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고 하지만 이 고속철도 그다음에 방비행까지 가는 고속도로 건설은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라오스에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죠. 그다음에 세계은행 WB와 같은 그 기관들에서 라오스의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회적인 것은 또 라오스 인구가 조금씩은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화가 좀 되고 있죠. 더디긴 하지만은 많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보건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요게 좀 해결이 굉장히 더딥니다. 사실 많이 답답할 정도로 요게 좀 빨리 해결을 돼야지만이 국민들이 모든 삶의 질이 좀 개선이 될 텐데 교육과 보건 시스템 이게 좀 많이 더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외국 사람들이 와서 특히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관광업이 조금은 성장을 하는데 관광업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는 건 좋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조금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팬데믹 전에 끝나고 나서도 한국 사람이 가장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 철도가 이제 코로나 끝나고 재작년부터 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여기도 이제 몇 년 지나면 중국화가 뭐 본격화 될 텐데 지금 사실 서서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분명히 정부에서도 이제 그 관광을 온 사람들로 인해서 그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를 원하긴 할 텐데 관광 인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적은데 옆에 뭐 옆 나라죠. 태국이나 베트남에 비하면은 사실 인프라가 매우 적은 거죠. 특히 방비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방비행 요즘에 이제 주 도로 시내 조금 그 도로 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좀 덜 나요. 덜 나긴 한데 그거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여러 가지 시설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라오스는 경제 성장 잠재력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 발전, 그 다음에 자원, 그 다음에 관광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개발을 해 나간다면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매우 더딥니다. 그리고 관심도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게 문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이제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느낀 거하고 뭐 설명 나와 있는 거하고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제가 느낀 걸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일단 공장이 많아야죠. 공장이 많아야 되는데 공장 설립하는 게 굉장히 더뎌요. 그리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하는데 공장들이 제조업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여기도 공장이 있긴 하지만 너무 없어요. 뭐 간단히 예를 들자면은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의류든 옷이든 뭐 신발이든 어떤 공장을 하고 싶어도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하면은 라오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씀들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 아무튼 상당히 좀 난관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추천을 그런 것들을 함부로 드리지 못하고요. 성장 가능성은 많이 있지만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난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지식 수준이 따라와야지만이 우선 일을 할 때 뒷받침이 될 수 있는데 지식 수준, 교육 수준이라고 해야 되겠죠. 교육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을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힘든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발전을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은 있어야 되고 돈은 벌어야 되고 일은 해야 되고 하니까 가게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인구에 비해서. 또 가게세도 상당히 비싼 편이고요. 못 사는 나라가 왜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저 경제적인 거를 좀 몇 번을 좀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 유튜브를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못 사는 나라라는 것을 꼭 토를 답니다. 못 사는 나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생활 않고 집도 없이 뭐 그렇게 생활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 도로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농배엔에서 이제 우리 집, 저희 집 오는 길입니다. 좀 저녁 때쯤 됐고 그래서 차들이 이제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시내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다 수입차죠. 제 스타리아 7천만 원입니다. 스타리아 한국에서 얼마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차를 제가 예를 종종 드는데, 자, 자동차 하나 살려면 한국에서도 7천만 원, 8천만 원 주고 살려면 많이 고민하시죠? 강남에 좋은 곳에 아니면 돈이 많으신 분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저 같은 서민들은, 저 서민 맞습니다. 여기다 집 짓고 차 사고 그랬다니까 돈 많은 줄 아는데 더 서민 맞아요. 제가 가진 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보시면 나오는 거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은 없는 나라인 것 같지만 이것도 돈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못 사는 나라에서 모든 것이 물가가 그렇게 만만하게 저렴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골프 여행업을 하기 때문에 골프장 비용 가지고서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 외국까지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10,000원, 20,000원, 30,000원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습니다. 그냥 라오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연 그대로 모습을 즐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게 마음 편하게 지내고 가시다가 네, 그렇게 가시는 게 좋겠죠. 저는 제가 여기서 살고 있긴 하지만 이곳에 사는 이유도 라오스가 너무 좋아서 편하고 순박하고 순진하고, 자, 이 친구는 너무 창피해 하잖아요. 그래서 라오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잠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또 결론은 뭐냐, 여기 좋아요. 이렇게 시골 같고 편안하고, 그리고 일단은 뭐 어린 친구들은 순수하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야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빡빡하니까 조금 피곤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좀 저희가 피하면 되는 것이고, 순수한 모습을 보고 자연 환경에서 즐기는, 그렇게 지내는 편안한 라오스입니다. 경제 발전이 급성장하면 좋겠지만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테고, 저같이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테고, 약간의 발전을 하면서 이 좋은 환경,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이어나간다면 그게 가장 좋겠죠.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